구독자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주변에 한두 명씩은 있는 사람의 경우야. 바로 무례한 사람 얘기지. 마음 같아서는 손절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회원이나 고객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 얼굴을 보면서 지내야 하는 관계인데 만날 때마다 내 감정만 거슬리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내가 덜 상처받고 덜 휘둘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 오늘 얘기는 착해지는 방법도 아니고 무시하는 방법도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지.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그리고 중요한 건 유형마다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유형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무례한 것을 솔직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나는 원래 성격이 직설적인 편이라서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 상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말은 세게 하는데 정작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 내 성격 잘 알면서 그래. 근데 그 성격이 도대체 무엇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참고 사는데 본인만 그대로 말해도 되는 거냐는 거지. 누구는 성격이 없어서 참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다 순응하고 살잖아. 말을 한 번 더 고르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안 하고 말이야. 우리가 감정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지. 바로 사회화가 된 것이야.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화라는 건 내가 느낀 걸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지를 한 번 거쳐서 말을 조절하는 능력이야.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의견을 하나 내면 아니 그거보다는 하면서 바로 끊는 사람이 있지.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필요한 완충 단계가 빠진 거야. 사회화가 잘 된 사람은 그것도 좋은데 이건 어떨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같은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지. 또 이런 경우도 많잖아.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을 꼭 덧붙이는 사람.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위에 있는지 위치 확인을 하려는 거야. 사회화가 잘 된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을 바로 표출하지 않고 관계, 상황, 위계를 같이 보게 되지. 나는 솔직해서 그래. 듣기엔 괜찮아 보여도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회적 조절 능력이 아직 덜 된 상태에 가까운 거지. 성격이 강한 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훈련이 덜 된 사람인 거야. 이런 사람들 대부분 자기 말이 왜 문제인지도 잘 몰라.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이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지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하라고 하지 마. 이런 유형은 자기 말이 틀렸다는 전제 자체를 못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감정으로 반응을 하면 안 돼. 표정부터 딱 정리를 해야 돼. 놀란 얼굴, 화난 얼굴, 억울한 얼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순간 이 사람은 속으로 이 말이 먹혔네. 그리고 더 나아가거든. 이럴 땐 그냥 정색을 하고 화제를 돌리거나 없던 얘기처럼 넘기는 것도 방법이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면 상대의 말 끝나자마자 바로 대답하지 말고 3초 정도만 멈춰봐. 무례한 말은 대부분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말이라 침묵을 주면 상대가 스스로 어색해지거든. 무시하기 어려운 상사라면 방금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게 맞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잘 써도 이 유형한테 휘둘릴 일은 절대 없어져. 자, 두 번째 유형은 사람 많은 데서 농담처럼 망신 주는 사람. 얘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하잖아. 이거 말해도 되나?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사람 있지. 웃자고 했다고는 하는데 정작 웃는 사람은 본인뿐이고 듣는 사람은 얼굴이 굳어버려. 이걸 유머라고 착각하는데 조롱에 더 가깝지. 웃음이 분위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밟아버리고 나오는 웃음이거든. 이런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 다른 사람 감정을 잘 못 느끼거나 느껴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특히 심해져.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정적을 못 참아. 잠깐 조용해지면 괜히 불안해지고 뭔가를 던져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 자기가 모임에 없으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사람이 대화를 주도한다면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괜히 기만 빨린 느낌만 남아있지. 이 유형의 사람이 자주 쓰는 방식이 뭐냐면 만만해 보이는 사람 하나 딱 잡아서 살짝 까는 거야. 그러면 웃음이 터질 수도 있고 순간 자기가 분위기를 살린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이건 진짜 유머가 아니지. 진짜 유머 있는 사람은 사람을 웃기게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야. 완전히 다른 것이지. 자,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건 강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야. 자기 위치가 애매하니까 나 여기서 영향력이 있어. 이걸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누군가를 한 단계 아래로 내려놔야 마음이 잠깐 놓이는 거야.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중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거나 회사 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 밖에서 인정이 안 되니까 안전해 보이는 자리에서 만만한 사람을 타겟으로 잡는 거지. 이런 사람이 농담 던질 때 제일 좋은 대응은 바로 딱 이거야. 과하게
웃지도 말고 크게 맞받아치지도 말고 그냥 담담하게 선만 보여주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웃음거리를 만들려고 질문을 던지는데 요즘 남편이랑 어때? 화해는 했어?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얘기를 하나 건질까 하는 거지. 이럴 때 절대 깊게 설명하면 안 돼. 아, 그게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소재 하나를 딱 던져주는 거지. 대답은 무조건 짧게 가야 돼. 잘 지내고 있어. 여기서 끝. 그리고 바로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돼. 아, 근데 요즘 그 얘기 들었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화제 전환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빌미를 주지 않는 거야. 거기서 더 얘기해봤자 내 남편만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고 내 얘기만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공감을 하려고 묻는 게 아니라 대화의 재료로 쓰려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속마음을 꺼내놓지 않는 게 좋아. 위로해줄 사람한테만 얘기해야 돼. 자,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이거야. 내가 말 꺼낸 지 5초도 안 됐는데 맞아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바로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들을 생각은 애초에 없고 자기 얘기부터 튀어나와야 속이 풀리는 그런 타입이지. 이건 공감이 아니라 가로채기에 더 가까워. 상대 얘기를 듣다가 비슷한 경험 하나 떠오르면 머릿속에서 바로 스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방향이 확 틀어져. 방금까지는 상대방의 얘기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본인의 인생사가 쭉 펼쳐져 있잖아.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걸 못 참는 거야.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듣는 능력이 부족한 거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대화 태도가 다 들어가 있지. 본인이 맞았다는 순간만 챙겨가라는 거야. 그게 다른 사람 실수에서 나온 결과에도 상관은 없어. 처음부터 내 말이 맞았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너는 결국 내 말대로 된 거야. 말로서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행동에 가까워. 조언처럼 포장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인 거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 자아가 단단하지 않아서 말로라도 우위를 확보해야 마음이 잠깐 편해지는 사람이야. 심리적으로 보면 되게 전형적인 자기 방어 방식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과만 유난히 신경을 써. 과정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어떻게 느꼈는지도 관심이 없어. 어디서 들은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없는 이야기 부풀려서 자랑하고 시험 볼 때 컨닝하는 사람, 논문을 짜집기해서 표절하는 사람, 이런 경우랑 결이 비슷한 거지. 내실을 쌓기보다는 보여주는 결과에 급급하고 순간순간 거짓말도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꽤 조심해야 될 유형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유형들한테 진짜 자주 보이는 특징이 있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 상사나 상급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강이라고 하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단체나 조직 안에서 나도 모르게 총대를 매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옆에서 계속 이런 말을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래?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은근히 등을 미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의감이 올라오고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는 같이 분노하는 척 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한 발 뒤로 빠져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꼭 이런 말을 해. 난 그냥 의견만 얘기했을 뿐인데. 그 순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 혼자야. 책임도, 시선도, 불이익도 전부 내 몫으로 오게 돼. 회사나 조직은 개인의 정의감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본인 이름으로, 본인 책임으로 말하는 사람만 믿어야 돼.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쪽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런 말에 절대 앞장서지 마. 다들이라는 단어 안에 정작 그 사람은 빠져있을 가능성이 크지. 조직에서 총대를 매는 건 정의로워 보일 수는 있어도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지.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어른답게 상황을 읽는 태도야. 이걸 기억해두면 쓸데없는 상처도 억울한 자리도 훨씬 줄어들 것이야. 오늘 얘기한 무례한 사람들 잘 생각해보면 말이 센 게 핵심이 아니고 말하고 나서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지. 솔직하다, 농담이다, 조언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 말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고 관계가 어색해지면 그건 전부 내 몫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 굳이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어디까지 오는지, 나는 어디서 선을 그을 건지 그걸 아는 거야. 웃어줄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 선만 지켜도 충분하다는 거지. 어른이라는 건 더 세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언제 말을 아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거든.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장수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풍수를 적용해서 명당의 집에 살아야 하고 조상님의 산소를 명당에 모셔야 할 것이야. 자, 올바른 풍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화이팅! 구독하시면 우리 집에 명당 기운이 들어옵니다.